네,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중동에 큰 사건이 없으면 재미없겠죠. 예. 전쟁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198일차, 거의 200일이 이틀 남았네요. 네. 전사자는 다행히 2주 동안 이렇게 전사자가 더 이상은 없었던 260명으로 나왔습니다. 부상자는 또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나 봐요. 한 2주 동안 한 370명 정도 좀 늘어난 왜냐면은 걸로. 이제 나왔으니까요. 가장 큰 사건부터 이제 다뤄보면 지난 목요일 4월 19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정말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거기서 혹시 저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것 같지가 않은 게, 왜냐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그게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네, 저희로서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충격이었죠. 충격. 왜냐면은 좋은 충격이죠,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이 했다고는 글쎄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는- 발표하지는 저는 않았고. 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액션 행동 때문에 그렇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긍정적 충격을 받은 거죠. 왜 긍정적 충격을 저는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직접 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는데, 저는 이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란을 칠 수 있는 카드인데, 이것은 이제 핵치슬이나 이건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 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 상대적으로 보면 거기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데, 언제든지 치고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핵탄두가 들어가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찔한, 사실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어떤 그쵸. 그 만약에 공격했어요. 탄도미사일 하나가 도시 하나를 그렇게 그대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러면 뭐 수천 명은 그렇죠. 그냥 죽었죠. 이렇게 죽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상자가 상당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건이 어쨌든 4월 13일, 14일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350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하고 로켓, 레바논에서는 이제 로켓 한 30발 정도를 뭐 늘 쏘듯이 쐈고, 그래서 그때 99%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었을 때는 이거 기적이라고, 이거는 그렇죠. 뭐 과학자,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나 이렇게 봤었을 때 그 확률, 그것을 99%를 막아내는 확률은 굉장히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0%까지는 되는데 90%까지는 심지어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도 90%까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99%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 못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확률상.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없고 실험 삼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우주 상공에서 그렇게 또 격추시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어떠한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정말 기적이 저는,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이 아라드가, 그러니까 저희 바로 저희 동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뒤가 그 네바팀 공군기지란 말이에요. 제일 큰 공군기지인데 거기를 겨냥해서 엄청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막아낸 것은 제트기는 아니고, 이거는 다 대공방어 시스템이 다 막아냈는데, 그게 99%라는 것은 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4개 정도가 이제 통과했고,
그다음에 주로 파편이라, 그러니까 아라드 주변에 파편 떨어진 거나 사해 파편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거는 무슨 건물 한 채가 트럭 한 대가 무슨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라드 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집들이 또 많잖아요. 그거 집에 떨어지면은 뭐 이거 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전례 없는 공격이었고 그것을 막아냈다는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안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은 조폭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힘은 힘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란을 이렇게 공격했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사실은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이제 공식적인 게 다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전쟁 매니아들은 그치, 그걸 매니아들이 또 지금 막 뭐 사진 나온 것 같고 다 분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위성 사진 찍은 그러니까 어디 정도에 쳤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쳤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거든요. 이스파한, 그죠? 예. 이스파한이라는 이란의 엄청 땅덩어리가 큰데 완전 거의 중심되는 데고, 그 이제 핵 연료 처리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이 포로도고 또 한 곳은 나탄처인데, 나탄처 그 핵 연료 처리하는 그 근처에 있는 공군 부대를 이렇게 쳤다고. 그러니까 공군 기지인데요. 거기도 사실은 핵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나탄츠고, 나탄츠가 이제 이 이스파한의 100km, 그죠? 1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나탄츠가 옛날에도 뭐 에스피오나지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터뜨리고 막 그랬는데, 뭐 물론 공식적으로 했다고는 안 하지만,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산 깊은 곳, 100m 깊은 곳에 지금 그 핵 그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라늄이 인리치멘트가 60%, 네, 60% 가서 지금 6개월 정도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란이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그 이스라엘과 사실은 그거를 섀도우 워, 그림자 전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싸우는 그렇죠. 건 이번 대놓고 처음이죠. 싸우는 게 없이 그냥 프록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에스피오나지 모사드 뭐 통해서 뭐 암살 뭐 하고 어디 터뜨리고 이러고 저러고, 그다음에 이제 나 몰라라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쭉 해온 것이 뭐 진짜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진 게 1979년도고 그쵸. 그 이래로부터 이제 계속 그 섀도우 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이 중동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제 자기가 문어머리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이제 그렇죠. 4월 13, 14일에 일어난 거잖아요. 350대 발사체를 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방 세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겠지 아니기를 너무 바라지만 지금 실제 이란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렇죠. 그 자기들의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건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뉴스에서 계속 말하는 게 미군이 그 쏘는 날, 공격을 한 날, 그 전에 이스라엘과 얘기한 게 50개 발사체를 그 정도를 쏘면 어떻게 그 거기까지 시나리오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대. 근데 그게 120 플러스 순항 30 플러스 드론 170. 그러니까 이게 50이었는데 이게 350이 되는 그것을 뭐 드론은 이제 미국이랑 다 쐈지만 이게 탄도미사일이 50대 정도를 예상을 했대요. 근데 이게 계속 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끝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끝에 이것을 99% 막아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하고서 완전히 머리가 다 선 상황이,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이란이 공격하고 나서 이스라엘 얻은 또 그게 명성이라고 해야 되죠. 네. 아니 그렇죠. 일단은 이란을 칠 수 있는 카드 하나 얻었지만 이제 그게 연합했다라는 거, 연합을 해서 이게 무찔렀다, 막아냈다.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건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거죠. 이스라엘이 피해자라는 게 이제 일태화적으로 이제 그것도 드러난 그렇고 거고. 서방 세계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란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유럽은 당연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거 보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 사정권 안에 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미국까지 이게. 다 가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ICBM을 해서 미국까지 가겠다라는 게 이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깨달은 때문에 거잖아요. G7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지지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란이 딱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아니 그것도 50대도 쇼크인데, 그죠? 그렇죠. 이게 350 한 것을 얘네들은 미쳤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그렇게 그렇죠. 했구나 했어요. 할 애들이 아니라 했구나. 그러니까 이란의 와. 본질적인 그 드러난 모습을 거죠. 드러난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술력이 높구나라는 그걸 전 세계에 그렇죠. 이게 알린 실증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반격을, 그런 가운데서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서방 세계나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된다를 갖다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민이 원했던 것은 절대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의 지금 연합, 갑자기 친해졌어. 갑자기 막 손에 손잡고 막 친해졌어요. 이렇게 막 우리 같이 합시다 막 이러면서 이란이 정말 심각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너무 세게 반격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확전이 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그럼 이제 맞물려가지고 유럽이 지금 굉장히 그러면 쉐이킹하고 3차 세계 있는데. 대전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서 막 워워워워워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충족시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때 이란이 공격을 했었을 때 요르단이 막아줬다라는 게 이스라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요르단이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과 사우디나 이런 데서, 사실 나중에 사우디도 이제 막아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UAE는 안 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그거 누구나 이 이스라엘 도와주면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우디도 왜냐면 그렇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렇죠. 그런 갈등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너무 괴롭히니까, 괴롭히면 안 당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그래도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파다닥 이렇게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영공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공 썼다가는 이제 허락해줬다라는 이유로 이란이 그렇죠. 또 이제 막 지금 요르단은 심각해요. 이란은 완전히 타겟팅하고 있어요. 요르단을 어떻게든지 뒤엎어서 하시미트 이 왕족을 그 완전히 뒤엎어가지고선 카오스를 일으키는 게 이게 이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가장 말했잖아요. 큰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르단은 정말 잘 지켜져야 되는 일종의 그런 정말 버퍼 역할을 전략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미트 왕조도 지금 이거 완전히 이 극단주의자들은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그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상공이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충족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확전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란한테 이게 조폭동네, 급소를 때려야 그렇죠. 조폭동네이다 보니까 이 햇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햇님이 나다. 너 아니고 내가 햇님이다. 햇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찾았다라는. 이야, 저는 그거 보고 그 어떤 루트로 갔는지 대강 거기 전쟁 대충, 매니아의 매니아들의 그 전략을 보면 그것도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정말 어떤 놀라워요.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급소를 정말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강한 게 뭐냐면은,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란은 공격 슈퍼파워라는 거야. 공격형에 있어서는 드론 슈퍼파워, 그다음에 미사일 슈퍼파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에 있어서는 슈퍼파워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도달했습니다. 그걸 또 보여줬고.
전 세계 또 수출 엄청 하잖아요. 러시아에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하마스도 대주고 그렇죠, 헤즈볼라 그렇죠. 대주고 그렇죠. 예멘 뭐, 후티 수출이 반도는 아니라 또. 이제 열심히 대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미국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다 대주고 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수출하는 거죠. 중이니까. 예, 전쟁 중이니까. 그런 슈퍼 파워인데 이게 방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란 땅덩어리가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아내거나 그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영토가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방어 시스템이 이제 러시아의 S200, S300, S40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시리아 쪽을 계속 많이 쳤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통해서 지금 헤즈볼라한테 계속해서 무기를 전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쪽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주고 대주고 헤즈볼라 북쪽에다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대주는 그 루트가 시리아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이 어디를 치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시리아를 많이 치죠. 끊임없이 시리아를 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시리아 안에 있는 그 방어 시스템이 결국 S200, S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군 파이로트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가 옵션은 사실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많은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이 반격을 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이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무릎을 살짝 꿇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그림자 전쟁으로 돌아가. 야, 햇님 우리 계속 해왔는데 어차피 그림자로 다시 들어가. 이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내면은 이제 티각태각이 된단 말이에요. 티각태각이 이게 헤즈볼라랑 티각태각이 아니라 이거는 350, 500 이렇게 이건 티각태가 아니라 대각태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인 거죠. 그렇죠. 3차 세계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차원이 되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자전으로 다시 이란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조폭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으로 지금 힘으로 보여준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그림으로 나중에 저희들 지도로 보여주겠는데 1차적으로 시리아를 침공해서 시리아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슉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아 영토를 사용을 해서 시리아 상공 안에서 비행기로 제트기가 램페이지라는 그 미사일로 초음속 미사일로 거기서 한 그러니까 2,000km가 램페지가 될 수도 있고 블루스페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램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램페이지는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거고 거기 블루스페로는 초음속은 아닌데 어쨌든 한 2,0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영공이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이게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이라크에 그 1차 분리가 돼서 이제 부스트가 생기면서 2차 탄도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1차 부스트가 떨어져 하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라크에. 이제 잔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리아를 통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이렇게 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쏜 보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 시리아 남부에 있는 그 방공 시스템을 갖다가 폭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야지만이 안전지대 안에서 심지어는 이게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다시 공중급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 어떤 그게 있대요. 보인대요. 그거 시리아 상공에서 아마 했다고. 네, 시리아 상공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상공을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지대로 만든 거예요. 그 방공망을 갖다가 그렇게 무력화하면서 이제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회랑 안에서 이제 그 급유도 하고 이 시리아 상공해 가지고 쏴서 이란을 향해서 정확히. 근데 이게 너무 정확했대요. 너무 정확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파한에 있는 지금 그래서 이 매니아들이 찍은 사진이 이 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날짜별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찍은 게 그 공격 당한 그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연이어서 쭉 찍은 것을 봤었을 때에 지금 현재 이 레이더, 그러니까 이 S300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파격이 된 게 위성 사진에 찍혀 있어요. 네, 이게 이란 반정부 쪽에서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반정부 쪽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한 정확도를 갖고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거의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람페지 로켓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잔재가 지금 이라크의 두 군데가 라티피아와 아지지아라는 장소에서 이제 그 아마 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네, 보도했거든요. 사진을 예. 올려드리도록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 무기 매니아들이 그걸 막 뜯어 본 거예요. 막 그게 무슨 무기인지를 갖다가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이게 블루스페로 아니면 램페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나머지 그 탄 두가 있는 쪽이 이제 이스파한을 향해서 그렇죠, 굉장한 정확성을 갖고선 그 레이더를 갖다가 팍 급소를 친 거죠. 그러면 이란한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네 지금 이란의 눈을 갖다가 이제 찌는 거거든요. 레이더 이 S300에 레이더를 쳤다는 얘기는 그리고 굉장한 정확도와 이들이 전혀 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찔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네 순식간에 장님 만들어서 너네가 쏠 수도 없게끔 방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너네가 생각하는 가장 이 아야톨라 하메니 그것도 언제 했습니까? 이 하메니의 85번째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선물로 이것을 갖다가 눈을 팍 찌르면서 핵시설이 사실은 핵이 이 하메니의 보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석 중에 보석. 그래서 이거 갖고선 이제 전 세계를 다 초토화시키겠다고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이 완성이 되면 이란의 이 목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국도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대놓고 근데 미국은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 이제 하여간은 이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데가 할 수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데가 또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밖에 그러니까 없고. 이 중동에서 조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쟤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진짜 하는 건데 했잖아요. 그러면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진짜 그 이스라엘이 또 과거에 핵시설을 두 무슨 번이나 문제인지. 파괴했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라크하고 네네네. 오시라크도 그렇죠. 이렇게 핵시설 파괴했죠. 시리아. 시리아도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이란도 못할 이유가 지금은 지리상으로 그렇게 멀고 또 그 굉장히 지하 쪽으로 있는데 깊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레이더를 다 그런 정확도로 다 칠 수 있다는 순식간에 그것도 이란이 감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순식간에 한 다음에 그러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막아낼 거야? 어딘지도 아니, 모르는데. 당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업그레이드 하겠죠. 당연히 방공 시스템을.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제잖아요, 러시아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하메니가 적들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알라한테 절을 한 다음에 얘들아, 적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라. 빨리 해 이거.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다 뭐 파괴당하지 않았다 뭐 너무나도 평화롭다 이렇게 보도는 거짓 보도죠 뭐.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딱 우리는 반격 안 할 거라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지금 메시지가 딱 급소만 치고 더 이상은 치명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개발을 그렇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면 그거 터지자마자 위성 사진을 봤더니 그 S300이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칠까 봐서 갑자기 다 없어지다가 다시 5대 중에서 3대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위성으로 지금 차례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막 패닉이에요. 지금 이란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일단은 이제 그게 핵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1차 목표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거기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하마스죠. 문제를 이제 하마스죠.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렇기